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관이 끝나서, 원래 정관이 끝나면 임원 보수, 그 다음에 배당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이 또 워낙 중요한 소득이고 해서 퇴직금을 먼저 강의를 드릴게요. 임원 퇴직금, 이게 이제 PPT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세부담의 절대 강자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대한민국의 여러 소득 유형 중에서 퇴직금만큼 세부담이 적은 소득은 없죠. 거의 유일무이한, 세부담 측면에서 유일무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원래 PPT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PPT 교환은 강의용 교환이에요. 그래서 1시간으로 잘라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축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이 1시간으로 다 끝내는 게 사실 불가능한 소득이고요. 그래서 원고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 관련돼서 PPT 교환은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24년 절세설계 컨설팅. 우리 채널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24년 원고 중에서 첫 번째 목차. 원래 원고에는 목차만 해도 한 36개 정도가 되고 페이지도 112페이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드릴게요. 임원퇴직금 세액계산 구조. 자, 교재 페이지는 394페이지입니다. 자,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임원퇴직금은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죠. 분류과세하고 있는 세액계산 구조를 보면 임원, 사실은 직원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로를 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얘는 가로를 칠게요. 퇴직금의 세액 계산 구조입니다. 퇴직 소득 금액. 자, 퇴직금은 퇴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 소득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익 금액에서 일정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칭하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공제한 다음에 그걸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죠. 자, 퇴직금은 받은 금액이 바로 퇴직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계산 출발합니다. 자,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 금액. 그 다음에 여기서 근속연수를 공제합니다. 자, 연수에 따라서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이제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이제 커지겠죠. 대부분 이거를 뭐 수기로 계산하진 않을 테고 다 엑셀 내지는 뭐 프로그램으로 다 계산을 하겠죠. 자, 근속연수 공제 1번 표시를 보면 자, 근속연수 계산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봅니다. 1년이 안 돼도 1년으로 쳐주게 돼 있네요. 공제가 좀 더 되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근속연수, 자기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연수 공제를 받고 소득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계속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소득 금액에서요, 근속연수로 나눠줍니다. 이거를 연분한다라고 하죠.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자기 근속연수가 20년이면 소득 금액 나온 데서 20년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곱하기 12를 하게 돼 있어요. 세액계산 구조가 수차례 개정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근속연수 곱하기 12한 요 연분하는 요 산식과 관련된 개정 내용을 한번 보시면 뒤쪽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퇴직소득 공제할 때는 정률 공제 일정 비율, 그때 아마 뭐 무조건 40%인가를 공제해 줬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정률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던 것을 이렇게 차등 공제로 전환을 하면서 12를 곱해가지고 연분을 하게끔, 우리가 뭐 이게 그 말로 뭐 12배 연분연수법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개정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12년 이전에는 그냥 연분연수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근무했으면 20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연분한 소득 금액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확 줄어진 금액에다 다시 5을 곱하거나 12를 곱하는 거로 연분연수비 바뀌다 보니까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되죠. 2013년에 5배 연수법으로 연분연수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또다시 12배 연분연수법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12년 이전 세액하고 16년 이후에 12배 연분연수법으로 계산한 세액이 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정말 세부담이 강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으로 하더라도 세부담이 낮은 편인데 예전에는 더 정말 세부담이 적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12배 연분연수법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에 다시 12를 곱해서 이걸 환산급여를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금액의 환산급여 공제를 또 이렇게 해줍니다. 금액별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프로그램 내지는 뭐 전산으로 계산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자,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 그 기본세율입니다. 소득세 8단계 유류세율.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율이라고 따로 있지 않죠. 일반 소득세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연평균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자, 여기다가 여기서 20년을 근무했다고 20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20년은 근속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1년짜리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20을 나눈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 소득은 20년 근무한 거에 대한 퇴직금이니까 이렇게 산정한 산출세액에다가 다시 근속연수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0년짜리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적용되는 이 세율이요, 소득세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율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부를 한 거는 뭐냐면 퇴직소득세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1년짜리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년짜리 소득으로 여기서 환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 세율 곱한 산출세액에다가 다시 20년짜리 퇴직금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연승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분연수법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 여기서 연분을 하고 근속연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1년 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연승을 하는 거죠. 그 실제 근속연수로 곱해줘 가지고 20년짜리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제 이 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의 특징이 연분연승법 계산구조, 그 다음에 분류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실제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이 산식 구조를 보고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수기로 계산하지 않죠. 그거는 다 뭐 전산이 하거나 뭐 나름의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 계산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카페, 네이버 카페 김창현 세무사의 보물창고에 가시면 엑셀 서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5번 실무 서식 실무 자료 메뉴에서 여기 실무 서식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아이고.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요거 있네요. 2023 개정세법 반영 퇴직금 세액 계산 시뮬레이션 도구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근속 연차별로 3개로 엑셀을 구분해 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이게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상 절차 요거 보십시오. 유튜브도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혹 실무자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는 정관에 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급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자 입장은 법인이 지급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고 송금에 산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급액 산정, 그 다음에
지급액이 전부 다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일정한 한도에 제한이 걸려 있죠. 12년에서 19년은 3배 한도, 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 한도로 퇴직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되고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지급액 산정은 이 소득세법 22조 한도 규정은 딱 픽스되어 있어요. 다만 이 얼마를 주느냐 이거는 정관에 있는 그대로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정관을 딱 펼쳐놓고 정관에 어떻게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 문헌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과 소득세법 한도, 소득세법 22조에 따른 한도를 계산한 다음에 1번이 더 크면 한도 초과가 나오는 것이고 2번이 더 크면 한도 미달이니까 전부 다 퇴직금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두 번째 거 가지고 한번 실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미리 제가 다운 받아 놨습니다. 좀 키울게요. 자, 제가 만든 이 아날로그 방식은 요 황토색이 입력입니다. 자, 임원퇴직금을 지급액과 한도 계산을 하시려고 하면 먼저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보면 자, 입사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사일 확인하시고 퇴직은 지금 퇴직을 앞둔 시점이라 그러면 실제 퇴직 일자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설계 단계이고 퇴직금 은퇴할 때 지급받는 소득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충 대표님이 은퇴할 때 퇴직금이 얼마고 내는 세금이 얼마고 실수령이 얼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면 예상 퇴직 시점을 여기다 기재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근소 월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봐야 됩니다. 정관에 몇 배를 주게 돼 있는 건지. 요거는 이제 12년 이후 거니까 12년, 19년 3배인지 아니면 20년 이후도 똑같이 다 이렇게 3배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배, 2배를 준다라고 정한다고 가정해서 3배, 2배를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도 계산 하시려고 하면 현재 소득세법 22조 한도 계산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관련 법령 요 시트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의 근무 기간에서 세배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요때 이 세배 한도가 적용되는 보수 기준은요 19년부터 소급해서 3년 급여를 기준으로 세배 한도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년 소급 3년이니까 19년, 18년, 17년 총 급여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년, 18년, 17년 총급여 데이터를 또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2배 한도가 적용되는 거는 퇴직 직전 소급 3년 급여를 기준으로 2배 한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퇴직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소급해서 3년 급여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상 시점이라 그러면 이제 예상 총급여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도 계산이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도 계산 산식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 18, 17년도 요 총급여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 직전 3년, 직전 1년, 2년, 3년 총급여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낸 다음에 입사일 입력하시고 퇴직일 입력하시고 정관에 지급할 비수 확인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하시고 확인된 총급여 데이터 19년, 18년, 17년 각각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퇴직 직전 3년 총급여를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관상 지급할 퇴직금이 요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정관상 지급할 퇴직금이 일단 몇 배로 지급하게 돼 있는 거지 총급여 기준을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회사 정관 같은 경우에는 3배 20년 이후에 2배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급여로 지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2년에서 19년은 요 한도랑 똑같이 19, 18, 17 3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그런 산식이에요. 근데 회사가 근속기간 상관없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3배 내지는 2배를 주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요 산식이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조절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딱 픽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얼마를 주느냐 이 부분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대로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지급 규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요 산식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관상 지급할 퇴직금이 10억 정도고, 자 한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 자체를 요 한도 관련된 법령이랑 똑같이 주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한도가 적용이 되겠죠. 한도 초과 그래서 빵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 소득세법상 한도는 20년 이후 근무기간은 2배까지만 퇴직금은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회사의 정관에 이때도 우린 2배 아니고 이때도 3배로 주는 걸로 정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지급할 금액이 14억 늘어나고 줄 퇴직금이 14억이고 한도는 10억이니까 3억 9천만 원은 20년 이후 근무분 요 3억 9천은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한도 내 10억 부분은 아까 보셨던 계산구조 요 10억 요 부분을 세액 계산구조 따라서 연분연수법으로 계산하시는 거고 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연봉이랑 합쳐져 가지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한도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서류 여기도 표시해 놨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측 2번 시트에 가시면 요 한도 내 요 부분만 퇴직금이니까 요거는 근로로 갑니다. 요거는 요 10억 2,200만 원만 퇴직금이니까 요 금액을 여기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 있죠. 불러와서 아까 보셨던 요 한글에서 보셨던 요 계산 구조에 따라서 쭉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계산할 거 건드릴 거 없어요. 다 자동 산식으로 돼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에서 쭉 계산하게 되면 결정세액 1억 9,400이고요. 세후 수령액이 8억 2,800이고 자 실효세율 개념으로 보면 19%입니다. 19%. 네. 자 보세요. 10억을 받을 때 19% 세금이에요. 네.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굉장히 세부담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굳이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 빠져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몇 프로예요? 건강보험료율 7.09%죠. 자, 이걸 빼면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안 되니까 건강보험료를 고려한 실효세율을 보면 이거 대단한 세부담을 보여드릴게요. 자, 11.9%입니다. 10% 초반이에요. 여러분 10억 넘는 금액을 받는데 퇴직금은 11% 세부담밖에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보료 고려한 실효세율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보여드릴 때 퇴직금이 이만큼 세부담이 적은 소득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제목을 세부담의 절대강자로 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 퇴직금은요 대단한 소득입니다. 또 기타 뭐 부수적인 효과까지 감안하게 되면 정말 매력이 많은 소득이고 우리가 이런 세부담을 고려해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해서 대표님의 노후 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이 플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퇴직금 세액 계산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